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사랑방 예진이가 오늘도 정성껏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르신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찌릿찌릿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허벅지에 힘이 풀리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어르신들께 가장 흔하게 들리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젠 관절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진이도 저희 어머니 무릎을 주물러 드릴 때면 한숨 섞인 그 말씀에 늘 마음이 짠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진이가 아주 특별한 마음을 담아 우리 어르신들께 관절 건강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성껏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치 따님이 정겨운 사투리로 부모님 무릎을 쓰다듬어 드리며 엄마, 아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하고 정겨운 마음으로 들려드리는 그런 이야기로요. 이 영상은요, 잠시 귀 기울여 듣기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관절 건강에 대해 많은 걸 배우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절대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낯선 의학 용어 대신 우리 어르신들께 익숙한 말들로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게요. 그럼 지금부터 예진이와 함께 우리 몸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관절에 대해 알아보는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실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 놓고 귀 기울여 주셔도 좋아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수건을 하나 무릎 위에 올려두셔도 좋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예진이가 부드럽게 관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관절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관절일까요? 그냥 무릎이 아프면 관절이 아프다, 손가락이 저리면 관절염인가? 하곤 하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관절은 단순히 뼈가 맞닿는 곳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부위예요. 우리 몸에는 아주 많은 뼈가 있잖아요. 그 뼈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점, 그게 바로 관절이랍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팔을 들고 내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고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건 모두 관절 덕분이에요. 관절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뼈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골이에요. 연골은 말랑말랑한 쿠션 같은 물질로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그 주변에는 관절낭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 관절낭 속에는 윤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 있어서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 외에도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움직임을 돕는 근육들까지. 우리 몸의 관절은 단순히 뼈 두 개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협력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관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쉬지 않고 일해주는 기관이에요. 걷고, 뛰고, 앉고, 손을 뻗고, 고개를 돌리는 모든 순간 관절은 쉼없이 움직이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절도 나이가 들면 지치기 시작해요.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윤활액의 분비도 줄어들고 인대와 근육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소중한 관절을 좀 더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해요. 그럼 어디에 어떤 관절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아프기 시작하는지 부위별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관절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요.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에 있는 주요 관절들을 예진이가 쉽게 따뜻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목 관절, 흔히 경추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목에는 7개의 작은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마다 작은 관절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줘요. 이 목 관절은 하루에도 수백 번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작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통증이 생기기 쉬운 부위랍니다. 다음은 어깨 관절이에요. 팔을 들고 내리고 회전시키고 뒤로 젖히는 아주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한 관절이에요. 어깨 관절은 유연한 대신에 구조가 불안정해서 탈구나 염증, 힘줄 파열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오십견이라 불리는 질환은 이 어깨 관절의 유착과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팔꿈치 관절이에요. 팔꿈치는 팔을 굽히고 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에서 오는 통증이 많고 특히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팔꿈치를 바닥에 자주 기대는 습관이 있다면 염증이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이제 손목과 손가락 관절로 가볼게요. 작고 섬세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관절들은 우리가 글씨를 쓰고 숟가락을 들고 단추를 채우고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하지만 반복적인 사용과 노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질환이 자주 생겨요. 특히 손가락 마디가 붓고 통증이 있다면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중심 척추 관절이에요. 척추는 목에서부터 등, 허리, 그리고 꼬리뼈까지 길게 이어진 뼈의 기둥이에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말랑한 조직이 있고 이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도와줘요. 하지만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닳아 없어지면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협착증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관절 중 하나, 무릎 관절이에요. 몸무게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걷고 뛸 때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지요.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 인대, 윤활액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 부위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는 곳이에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거나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으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 다음은 발목과 발가락 관절이에요. 걷기, 균형 잡기, 방향 전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신발 착용이나 발의 변형으로 인해 발목 염좌나 무지외 반증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 수많은 관절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작동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쉽게 손상되지만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튼튼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관절 부위마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엔 그 질환들을 부위별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디가 자주 아프셨는지, 언제부터 불편하셨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예진이 설명을 차근히 들어보시면 아, 내 통증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목 관절 질환이에요. 스마트폰, TV, 책 등을 오랫동안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밀리거나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흔히 목디스크 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목이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나 팔까지 저릿저릿하게 당기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럴 땐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신경이 눌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어깨 질환, 가장 대표적인 게 오십견이에요.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유착되어 굳어버리는 상태예요. 팔을 위로 들기가 힘들어지고 뒤로 손을 뻗기도 어려워지며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이젠 옷 입을 때 팔을 뒤로 돌리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한 어깨 근육 중 회전근개라는 부위가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거나 넘어질 때 어깨를 부딪힌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팔을 들어 올릴 땐 괜찮지만 내릴 때 통증이 유난히 심하게 나타나요. 다음은 팔꿈치 관절의 대표적인 질환,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예요. 테니스 엘보는 손등 쪽 근육을 많이 쓸 때, 골프 엘보는 손바닥 쪽 근육을 많이 쓸 때 생겨요. 팔꿈치 바깥쪽 혹은 안쪽에 통증이 생기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주방일을 오래 하면 더 아프지요. 다음은 손목과 손가락 관절 질환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 퇴행성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마디가 점점 굵어지고 굽었다가 펴기가 힘들어지며 아침에 특히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돼서 손바닥에 저림, 통증, 감각둔함이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밤에 손이 저리고 깨어서 손을 털어줘야 하는 느낌이 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제 척추 질환이에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저린 증상이 내려오는 경우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밀려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게 되는 상태예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엔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도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저려오고 잠시 앉아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픈 부위 중 하나 무릎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에요.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계단 오르내릴 때 유난히 아프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어려워질 때 이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무릎 속 연골판이 손상되거나 십자인대가 약해진 경우에도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발목과 발가락 질환, 대표적인 게 무지외 반증이에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관절이 돌출되고 신발 신을 때 통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특히 하이힐이나 꽉 끼는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 생기기 쉬워요. 또한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도 많아요. 발바닥 뒤꿈치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디딜 때 심한 통증이 생겨요. 이렇게 부위마다 다양한 관절 질환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방금까지 예진이가 관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과 그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지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데 꼭 도움이 되는 일상 습관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우리 몸은 거창한 약이나 큰 병원 치료보다 매일매일의 습관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무심코 하던 자세 하나가 관절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진이가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해도 관절이 웃는 아주 소중한 습관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바른 자세예요.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허리를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어 앉아주세요.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등이 구부정하거나 허리가 휘면 척추와 무릎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돼요. 앉은 자세에서 오래 계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허리도 펴주고 다리도 풀어주세요. 다리가 저려오거나 발끝이 차가워진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이제는 조금씩 줄여보셔야 해요. 그 자세는 무릎 관절에 굉장히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어요. 방바닥 생활을 줄이고 가능하면 식탁과 의자 생활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습관이 들면 무릎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무릎, 고관절, 허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몇 배로 늘어요. 특히 복부에 살이 많아지면 허리뼈가 앞으로 당겨져 척추관에 무리가 가요. 음식을 절대 굶지 않으면서도 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와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서 천천히 살을 빼는 것이 좋아요. 예진이가 나중에 관절에 좋은 식사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관절을 너무 쉬지 않게 만드는 것, 즉 적절한 움직임이에요. 아프다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나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은 점점 더 굳어지고 약해져요. 우리 관절은 움직일 때 윤활액이 나오고 근육도 함께 움직이면서 관절 주변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거든요. 걷기, 가벼운 실내 체조,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두 번만 해보셔도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거나 등산처럼 강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운동을 선택하셔야 해요. 이건 다음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수분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물을 별로 안 마시세요. 그런데 우리 관절 안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윤활액도 대부분 물로 구성돼 있어요. 하루에 종이컵으로 7잔에서 9잔 정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물을 챙겨 드셔야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른 자세, 체중 조절, 적절한 움직임, 수분 섭취, 이 4가지는 관절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 중 정말 중요한 기본이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번에는 예진이가 밥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먹는 게 약이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관절 건강에 좋은 식사란 절대 비싸고 거창한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드시는 밥, 반찬, 국 속에 작은 선택을 잘하면 충분히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진이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들께 익숙하고 부담 없는 식재료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무릎, 손가락, 어깨처럼 염증이 쉽게 생기는 부위에 이 오메가3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준답니다.
주에 두세 번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물론 너무 짜거나 기름지지 않도록 조리법은 조금 담백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녹색 채소예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쑥갓, 청경채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K, 칼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줘요. 채소는 매 끼마다 다양하게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국에 넣거나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지요.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예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들깨 같은 것들은 좋은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E는 관절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단, 이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 차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이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고기보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두부, 두유, 콩비지, 삶은 콩 같은 식품들은 소화도 잘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요. 특히 두부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D는 그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게 도와줘요. 멸치, 다시마, 달걀 노른자,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이 좋고요.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시는 것도 좋답니다. 여섯 번째는 생강, 마늘, 강황 같은 천연 항염 재료들이에요. 이런 식품들은 오래전부터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준답니다. 생강차를 따뜻하게 드시거나 된장국에 마늘을 조금 더 넣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식단에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너무 달거나 가공된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체중을 늘리게 해서 결국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돼요. 밥은 흰쌀밥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반찬은 국물보다는 나물류나 구이류를, 국은 된장국, 미역국, 북엇국처럼 소화 잘 되고 짜지 않은 것으로 드셔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관절은 매일의 밥상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예진이와 함께한 식재료 이야기, 식사 준비하실 때 하나라도 떠올려 주시면 관절이 참 고마워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예진이가 우리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드릴게요.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이 아픈데도 등산을 하셔야 하나, 허리가 불편한데 헬스장에 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격하게 움직이면 관절이 더 상하고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천천히 자주 해요. 운동을 하실 땐 항상 내 관절이 편안한지를 느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해요. 그럼 예진이가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에서 혹은 공원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는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무릎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단, 너무 딱딱한 시멘트 바닥보다는
흙길, 잔디밭, 나무데크처럼 조금 부드러운 바닥이 좋고요. 발바닥에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꼭 신어주세요. 걷는 시간은 처음엔 10분 정도로 시작하시고 괜찮으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5번에서 10번 반복해주세요.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관절 주변 순환을 도와줘서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어깨를 푸는 팔 돌리기 운동이에요. 두 팔을 옆으로 벌려서 천천히 둥글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정도 해주시고 팔이 무겁다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 운동은 오십견 예방에도 좋고 어깨 근육의 뭉침을 풀어줘서 상체가 훨씬 가벼워져요. 네 번째는 손가락 관절 스트레칭이에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저릴 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해보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한 후 각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잡고 앞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부드럽게 접어주는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세요.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허리를 위한 무릎 당기기 운동이에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가볍게 당기며 10에서 15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아요.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허리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디스크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종아리와 발목을 위한 스트레칭이에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렸다 반복해 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과 발목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 첫발 디딜 때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한 번에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천천히 편안하게 내 관절이 기분 좋다고 느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운동 전에는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관절을 아프기 전에 지키는 방법, 즉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잘 관리해도 관절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프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반대로 무작정 약을 바르거나 먹는 것도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관리 방법과 병원을 꼭 가야 하는 신호들에 대해 예진이가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증이 생긴 초기에 도움이 되는 건 냉찜질이에요.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걷다가 삐끗한 후 관절이 욱신거릴 때는 냉찜질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해요. 찬 수건이나 얼음팩을 준비하시고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수건으로 싸서 아픈 부위에 대주세요.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냉찜질은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줘요. 반면 통증이 오래되고
움직일 때 뻣뻣하거나 굳는 느낌이 있을 땐 온찜질이 더 좋아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무릎이나 허리에 대고 10에서 15분 정도 하루 한두 번 해주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단, 찜질은 절대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증이 심할 땐 관절을 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심하게 아픈 상태에서 계속 걷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관절이 더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병원을 꼭 가야 할까요? 예진이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첫째,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집에서 찜질도 하고 약도 발라봤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 관절이 붓고 열이 날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부위보다 뜨겁고 눈에 띄게 부어 있다면 염증이 심하게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셋째, 관절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인대나 연골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넷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리는 느낌이 자주 들 때, 특히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경우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해요. 이럴 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해요. 다섯째, 밤에도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일 때, 이건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밤에 쑤시고 욱신거리는 통증은 초기 치료로 잡아야 나중에 수술까지 가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같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염증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피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어디가 왜 아픈지를 확인한 뒤 가장 알맞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약 처방 외에도 물리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통증이 쌓이면 큰 병이 되지만 작은 불편함도 곧바로 돌보면 건강한 관절로 오래오래 살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관절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 어떻게 회복하면 좋은지 예진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시고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결정해 주실 거예요. 먼저 많이 하는 검사는 엑스레이예요. 뼈의 모양, 간격,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절 여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지요. 하지만 엑스레이로는 연골이나 인대, 힘줄 같은 부드러운 조직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게 되기도 해요. 초음파는 관절 안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관절에 물이 찼는지 인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MRI는 더 정밀한 검사로 디스크, 연골, 힘줄, 인대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어요. 검사 시간은 길지만 통증 없이 누워서만 있으면 되고 결과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수술 전 진단에 자주 사용돼요. 그럼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에요. 통증을 줄이는 소염 진통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등 증상에 따라 알맞은 약을 처방받게 돼요. 약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처방되며 공복에 복용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물리치료예요. 전기치료, 온열치료, 초음파치료, 견인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치료는 통증 부위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온열치료는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지요. 이 치료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소요되며 연속으로 일주일 이상 받는 것이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는 주사치료예요.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사치료가 필요해요. 관절 안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관절 주변에 소염제를 놓는 방식도 있어요. 주사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지만 지나치게 자주 맞으면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어서 의사의 판단 아래 신중히 맞으셔야 해요. 네 번째는 도수치료나 재활운동치료예요. 이건 전문 물리치료사가 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굳어있던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육을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도수치료는 정확한 진단 아래에 받는 것이 중요하고 약간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와 소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수술적 치료예요.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거나 관절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돼요. 요즘은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해서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른 내시경 수술이나 반치환 수술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수술은 언제나 마지막 선택이에요. 가능한 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한 후 그래도 통증이 심하고 기능 회복이 어렵다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시면 돼요. 수술 후에는 재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재활 운동을 받으며 무리하지 않게 관절을 회복시켜야 하고요. 집에서도 꾸준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수술한 관절은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처음부터 천천히 적응시켜야 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서 받게 되는 치료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회복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 몸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어느 날, 예전보다 한결 편한데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관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관절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며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나누어 보았지요. 어르신들께서 이제야 내 무릎이 왜 아팠는지 알겠구나. 내 손가락이 굳는 이유가 있었네 하고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안을 얻으셨다면 예진이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요. 관절은 우리 삶의 걸음걸이를 지켜주는 친구예요. 젊은 시절엔 생각 없이 뛰고 짐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관절에게도 쉬어갈 시간을 보살핌의 손길을 주어야 할 때예요. 내가 참 오래도록 고생시켰구나. 이런 마음으로 관절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이랍니다. 예진이는 어르신들이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만이라도 하루하루 실천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원해요.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짧고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만 따로 자주 들어주셔도 좋아요. 관절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소중한 구조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무릎, 발목 등 우리 몸 구석구석의 관절은 연골, 인대, 윤활액으로 보호받으며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고 윤활액이 줄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통풍,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바른 자세로 앉고 서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생활을 피하고 체중을 줄이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관절을 살리는 또 하나의 약입니다.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콩류, 두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드시고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운동은 관절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스트레칭처럼 부드럽고 반복 가능한 움직임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통증이 생겼을 땐 초기엔 냉찜질, 오래된 통증엔 온찜질을 하시고 심하거나 열이 동반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병원을 꼭 방문해 진단받으세요. 병원에서는 약물, 물리치료, 주사, 재활운동, 필요시 수술 등의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참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관절에게도 오늘 고생했지? 고마워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무릎, 손가락, 어깨를 조금씩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항상 사랑합니다.